자, HK 이노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뭐 평상시에 그렇게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2,700억. 그래서 지금은 뭐 순위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데요. HK 이노엔 그 이전에는 저 시총 상위에도 들어있었던 뭐 그런 종목이죠. 지금은 어디까지 밀려났네? 시총 43위까지 밀려나 있네요. 메디톡스가 바로 밑에 있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라고 하면 매수입니다. 이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건 위로 따라 들어가는 형태의 종목은 아니고요. 이건 HK 이노의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다른 종목도 대부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도 특히 심하죠. 위로 따라가면서 사야 될 종목이 있고 밑으로 받아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전형적인 받는 형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이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앞에 설명드릴 내용은 회사의 핵심 내용에 앞서서 앞에 설명드릴 내용은 자, 이 기울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각 업종 섹터별로 유난히 선호하거나 혹은 반대로 비선호하는 종목 쪽에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선호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선호하는 종목들이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게임의 NC소프트, 펄 어비스, 그리고 뭐 화장품에 뭐 LG 생건, APR,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건설의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섹터별로 굉장히 유난히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유난히 비선호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늘 매도로 일관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쪽의 내용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건설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번 비교를 해드렸죠. 국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한 국내 주택 부분을 하지 않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국내 주택 경기 부진이라는 이유로 두들겨 팬 적이 있죠. 현대건설과 함께. 현대건설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주택 짓는 거 보셨습니까? 아파트 브랜드에. 그런데 국내 주택 경기 똑같은 시기에 GS건설과 현대산업의 경우는 국내 주택 경기 호조를 이유로 끌어당겼는데 정작 주택을 하지도 않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국내 주택 경기 부진이라는 이슈로 까서 신저가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굉장히 유난히 싫어하거나 비선호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톡스 같은 경우에 유난히 좋아하는 대웅제약, 그렇죠. 그리고 유난히 싫어하는 메디톡스 이렇게 갈라지죠. 비만의 경우도 똑같이 얘기 들었었죠. 유난히 싫어하는 인벤티지. 여기 이 HK 이노엔이 그렇습니다. HK 이노엔이 유난히 싫어하는 쪽에 비선호 종목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인벤티지라고 똑같은 구조로 내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 HK 이노엔이 지난 4월 14일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죠. 이렇게 쭉 상한가를 다는데 이때 상한가 갔던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신약 P캡입니다. 위장약. 요거 신약 그 중간 사이에 반려동물 아토피 신약 3상승입 뭐 30조 시장 공략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뭐 쥐뿔도 주가에 반영 안 되죠. 이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4월 24일에 주가 내려가서 보게 되면 4월 24일에 왜 올랐었냐라고 하면 이거죠. P캡입니다. 위 식도 역류된 신약 K캡. K캡이 이제 P캡 제제의 HK 이노엔에서 만든 약의 이름이 K캡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삼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면서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 재료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자, 저 위에 보시죠. 복제약 경쟁 우려 해소됐다. 요거 가지고 계속 갔어요. 이게 비슷한 케이스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죠. 경쟁사 우려입니다. 경쟁사 우려. 그래서 이 경쟁사 우려 가지고 인벤티지랩을 드립딱 깠는데, 근데 문제는 같은 시기에 인벤티지랩도 자, 인벤티지랩 저거도 비교드리고 이쪽으로도 비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얼마나 일방주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뭐 LG생건 같은 경우 화장품주의 탑픽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죠. NC소프트 게임의 탑픽이라 그랬고요. 그런 종목들을 탑픽이라고 우겨댑니다.
정작 좋은 종목들은 넷마블 같은 종목들 그렇게 까버리고요. 신작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여기도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인벤티지랩이 경쟁사 진입 우려로 주가가 까져서 내려갔었죠. 이렇게 쭉 까져서 내려갑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다른 똑같은 비만약, 경구용 비만약을 다루는 다른 회사들의 주가가 내려갔냐 그러면 안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경구용 비만약을 인벤티지랩만 하는 겁니까? 그 경쟁사는 인벤티지랩을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죠. 전체가 똑같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경구용 비만약이니까. 근데 유독 펩트론이나 D&D 파마텍은 오르는데 인벤티지랩은 까졌다. 이래서 저희가 인벤티지랩을 이 종목을 주목을 했던 거죠.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는데 얘만 까지다 보니까 가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싸다. 지나치게 싸다. 그래서 밑에서 빠져나오는 첫날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날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장기 주석형 주사제 이슈 터지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이런 흐름들 보였었거든요. 이런 구조가 똑같은데 적용이 하나가 더 되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HK 이노엔이라는 얘기죠. 자, 이 HK 이노엔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쟁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웅제약. 자, 이 바이오제약은 경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폐암 신약이 우리 같은 경우는 렉나자가 나와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비소세포 폐암을 다루는 신약 다루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드렸죠. AI 신약주인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비소세포 폐암 이거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개 회사가 하고 있어요. 당장에 렉나자 같은 경우도 이미 선두로 글로벌의 신약인 타그리소라는 이미 뛰어난 신약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뚫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먹은 거잖아요. 약효가 다르니까요. 약효의 기전이 다르니까. 그래서 바이오경은 바이오경은 경쟁이란 관계가 굉장히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경쟁을 강화시키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톡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처럼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 그 대웅제약이 이 대웅제약이 보톡스 외에 또 다른 핵심 이슈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클롭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웅제약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대웅제약은 보톡스에서도 2등이고요. 그리고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여기서도 2등입니다. 여기서도 K캡이 HK 이노엔의 K캡이 1등이에요. 신약으로도 먼저 신약 허가가 나왔었고 먼저 시장을 장악을 했고 대웅제약은 그 뒤 그리고 3등이 세 번째 신약을 만든 게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죠. 여기 보시면 당장 이 리포트 자체가 틀려요. 이거 자 보시면 팩스쿨러는 지금 도대체 이건 보세요. 이거 팩스쿨러 뉴스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나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웅제약은 뭐 세상에 뭐 싹쓸이를 할 것 같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팩스쿨러가 뭐 조금만 뭘 해도 그래서 누적 매출 1000 팩스쿨러 누적 매출 1000억이라 그러면 얘는 이제 1000억이고요 HK 이노에는 1000억을 만든 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십니까? 안 나오죠. 근데 팩스쿨러는 이렇게 도배를 해요. 그리고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기관이 유난히 좋아하는 종목에 들어가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신 것처럼 이러고 뛰어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대웅제약을 당겨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로 두들겨 맞아서 피해를 입은 종목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 HK 이노엔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톡스의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걔들 다 판금됐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보톡스 제제를 만드는 회사, 톡신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대웅제약 단 한 회사만 판금을 안 당하고 나머지는 싹 다 판금을 당했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보톡스의 경우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롱쇼트 흐름이 나타났다고 얘기해 드렸죠. 여기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쪽에 이제 회사 자체가 뭐 이제 들어온 온코닉까지 해가지고 딱 3개 회사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HK 이노엔과 기존에 사실상 HK 이노엔과 대웅제약 딱 두 개만 가지고 게임하는 겁니다. 보톡스 톡신 쪽은 게임 그래도 회사가 여러 개가 되죠. 이 수급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건 전형적으로 이거 구조 보시면요. 이 이노엔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코스닥에 돈 버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켜젠 같은 회사들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코스닥에 돈 버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뭐 실적을 볼 것도 없죠. 알테오젠도 이제 실적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이 HK 이노엔 같은 회사는 옛날부터 실적이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자, 어마어마하게 좋았다가 이제 까져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내년 넘어가서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깬다는 거죠. 매출은 이미 뭐 최대를 계속 경신을 해 가고 있고요. 이제 이익 쪽의 구조만 요거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올라 들어왔던 거죠. 요거 빼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은 계속해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까져 내려오고 요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행이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이건 돈 버는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여번 얘기했죠. 숙친 견디셔 이런 거 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신약을 가지고 성장하고 좀 전에 아토피 치료제 반려동물용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런 신약 가지고 성장을 보강을 하고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내 새끼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보신 것처럼 이 대웅제약의 팩스콜루가 저렇게 도배되는 것과 반대로 얘는 지금 이 K캡에 대한 얘기가 몇 마디로 나오나 한번 볼까요? 진짜 1위인 그렇죠? 당장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P캡 시장 축소 우려 바로 지난달까지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원래 뭐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누르고 깐다는 얘기죠. K캡 뭐 여기서 지금 K캡 4월 이후로는 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경우는 지금 이런 수급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또 들어와서 샀다가 또 드립다 패고 내려갔다가 최근 4월 24일 이후로 보겠습니다. 4월 24일 상한가 급등을 하자 기관들 대량으로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외국인이 두들겨 패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기관들이 털어버리고 나자 외국인들이 또 고가에서 털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뒤에 또 팔죠. 이거 앞서 봤던 여러 번 봤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죠. 이렇게 드립다 까놓고는 최근 한 달간 박스를 보였었는데 그 박스에서 이렇게 돼서 들어갔습니다. 20만 주. 그렇죠? 1년 전체 누적 매도가 70만 주였는데 20만 주니까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전체 팔은 물량의 3분의 1을 되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는 보신 것처럼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을 쳐요. 이렇게. 좋다 그랬다가 우려 나쁘게 했다가 그래서 우려 얘기하고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월 말에 우려 이렇게 우려 이렇게 우려 얘기를 하잖아요. 우려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지들은 밑에서 받아가고요. 팩스콜루는 좋다 그러고 겁나게 좋다 그러고 똑같은 2등인 치료제 이거는 뭐 겁나게 좋다 그러고 대웅제약에 그리고 1등인 HK 이노의 K캡 같은 경우에는 우려라 그러고 경쟁사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는데 HK 이노에는 경쟁사 영향을 받고 대웅제약은 그딴 거 없고 저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이 경쟁사 우려 얘기는 저 앞에서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린 바 있거든요. HK 이노에는 그럼 K캡은 경쟁사 우려 때문에 악재가 된다 그러면 대웅제약은 왜 오르냐 이거야. 딱 내로남불이죠. 이때 같은 경우에도 대웅제약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이때 상장이 되어 있던 때니까요.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경쟁사 얘기 나오면서 방금 나왔던 그 경쟁사 우려 나오면서 주가 이렇게 대규모 매도로 이렇게 들어왔고 HK 이노엔 대규모 매도로 들어오고 그리고 대웅제약은 당기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드 지금의 평상시의 시장이다라고 하면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도 바이오 좀 많이 두들겨 팼는데요. 평상시의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장이죠? 지금 이제 당기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평가 쪽에서 저 밑에서 헤매고 있던 종목들은 모조리 지금 다 올라오는 시장 아닙니까? 지수가 지금 2,800 들어왔잖아요. 2,800까지.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마냥 그렇게 이렇게 두들겨 팔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받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우려 얘기 막 다발로 쏟아내면서 그럼 밑에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갭으로 지금처럼 뜨면 누르고 그리고 뒤에서 받아가고
이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쁠 것 같으면 계속 때려 팔지 왜 뒤로 받아가냐. 네? 이렇게 그렇게 나쁜 종목일 것 같았으면 계속 때려 팔지 왜 뒤에서 받아가냐. 이거 앞쪽이 안 나오네요. 여기 이런 때 막 두들겨 패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패놓고 마구 깔아버리고 그러고선 뒤에선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현재 구조로 본다는 이런 형태로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2등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1등이 이러고 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사실상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하는 회사 제약바이오가 14배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싼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현재 흐름으로 치게 되면 그래서 다시 눌려지는 위치에 딱 위에 들어가서 기술적 저항에서 그대로 받고 눌려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박스는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그 현재 위치에서 요 아래쪽으로 직전에 톡 튀어나왔던 요 구간입니다. 43,000원, 45,000원에서 43,000원 사이. 자, 여기서 받고 들어가라. 이제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 올라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와 줘야죠.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뭐가 나쁜데? 그렇죠? 돈도 벌고 있고 신약도 부각이 되고 있고 대용제약도 신고가를 갔는데, 자, 이거 노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 자, 얼른 들어오시면 오르고로 얼른 들어오시면 지금 또 종목들 추천 오늘 갈 종목. 자, 이제 지수 5천 바라보는 시대 아닙니까? 뭐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폭주해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종목은 잘 나가는 종목대로 이제 못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가셔. 이때 빨리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이런 장세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이런 장세. 대선 테마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 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특이하게 3년에 한 번 왔습니다만 5년에 한 번 온 테마요. 그런 거 한 번 올 때 쫙쫙 빨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물려 계시는 게 아니라 잽싸게 쫙 빨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이렇게 더 좋은 종목 다 사가지고 더 큰 돈 벌으셔야 돼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도 추천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